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가감법, 대입법. 근데 x, y, 숫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형태일 때는 가감법이 괜찮고 x는 어쩌고저쩌고 뭐 y는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되어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케이스는 대입법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 대입법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제거는 뭐 대입법도 괜찮아요. 근데 가감법도 괜찮고 둘 다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둘 다. 가감법으로 풀려면 x든 y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x를 맞추려면 2, 3이 서로 배수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조합해야 되고 y는 위에 있는 식에 2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 3을 맞춰서 x를 지우는 것보다는 y를 지우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판단돼서 위에 있는 기억식에다가 2를 곱해봅시다. 그럼 4x 마이너스 2y 6 대신에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y가 맞았죠? 그럼 부호를 보고 같은 부호면 빼면 되고 다른 부호면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위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4x 더하기 3x 7x가 되고 얘는 이게 지워져요. 우변은 7. 따라서 x값이 1이 나오고 그 이런 구한 1을 위아래 어디다 대입해서 y값 구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그냥 대입하세요. 네가 편하다고 느끼는 거. 근데 만약 위에 있는 식은 y의 개수가 1이긴 한데 마이너스 붙어서 나중에 음수 처리되는 게 불편하면 밑에다 대입하세요. 여기 x에 1 대입해요. 그럼 3 플러스 2y는 1. 이게 넘어가면 2y는 마이너스 2. 양변을 2로 나누면 y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x, y에 대한 공통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 한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가감법을 푸신 거고 이제 대입법을 푸신다면 대입법 하려면 한 문자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 y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개수가 1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넘기고 반대로 3은 좌변으로 넘겨서 식을 y로 정리해 줍니다. y는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y가 되고 3이 반대로 넘어가면서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3x 플러스 2y 1. 자, 이제 y 자리 대신에 이거 조금만 더 크게 쓸게요. 3x 플러스 2y는 1. 여기 y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y 자리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만 2x-3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대로. 3x 거기 플러스 2 가로친 이유는 곱셈인데 항이 다항이니까 가로친 거죠. 우변은 1.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목적이 뭐냐면 위아래를 연립해서 문자 하나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풀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지워서 먼저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를 지우는 게 목적인데 가감법은 그냥 눈앞에서 지우는 방식이라면 대입법은 은근슬쩍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럼 3x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4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7x가 돼요. 그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면서 이게 7로 바뀌겠죠. 따라서 x는 7로 나누면 1. x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y값이 바로 나와요. y는 2x 2 곱하기 1 빼기 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법 풀지 대입법 풀지는 그냥 본인이 상황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꼭 뭐 두 개 중에 뭘 해야 될지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감법이 땡긴다. 이렇게 x, y, 숫자 배열이면 가감법 괜찮은데 그럼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위아래 적당히 x든 y든 한 문자 x는 y는 하고 정리하기 편하고 난 대입법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그렇죠. 기억과 니은식을 보니까 y를 맞추기에는 2와 5가 서로 배수관계가 아니고 그나마 x를 맞추려니까 밑에다가 2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 위식은 그냥 쓰시고 아래 있는 식에 2를 곱해서 씁니다. 2x 플러스 4y 10 다 곱해야 되죠, 2를? 위에서 아래를 같은 부호니까 빼줍니다. 빼줄 땐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마이너스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식 모두 다 적용돼요. 그럼 빼면 없어지고 5 빼기 4 1y 9 빼기 10 마이너스 1 y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x값 구할 때 뭐 위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은데 아래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10. 이게 넘어가면 2x는 14가 되는 거죠. 양변 2로 나누면 x는 7. 순서상 형태를 써주면 7,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순서상이 분수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이 항상 이렇게 이쁘게 정수 형태만, 자연수로만 안 나오고, 뭐 3분의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대입법으로도 해봅시다. 대입법을 할 때는 한 문자 정리가 편한데, 이거를 x로 정리하려면 2로 나누는 불편함이 있고, 얘도 y로 정리하기는 5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밑에도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딱 x 앞에 x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위는 놔두고, 아래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합니다. 그럼 x로 정리하려면 x 빼고 나머지 다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써져요. 그리고 나선 여기 있는 x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간 식 마이너스 2y 플러스 5를 쓰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2인데 항이 두 개니까 가로쳐야 되고 나머지는 5y 쓰고 9 쓰시고 그다음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4y 분배 잘 하셔야 되죠? 분배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5y 9 그럼 동량 처리 마이너스 4y 플러스 5y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y만 남아요. y값 구하려면 숫자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빼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y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가장 편한 식은 아까 대입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요 식 있죠. x는 하고 썼던 식.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x가 나와요. x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5. 얘는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2 더하기 5, 7. x는 7,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이 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대입법이 좋아요. 물론 가간법도 괜찮습니다. 가간법 풀려면 모양상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 이건 이항을 안 해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가간법 풀려면 x, y는 숫자거리 보기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이 y 앞에 생략되어 있는 뭐가 플러스죠?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5. 이거를 가간법으로 푸셔도 괜찮긴 해요. 이거는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가간법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것만이 답은 아니고. 근데 얘는 너무 식이 y는 x는 한 문자에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대입법이 오히려 괜찮을 때가 많아요. 너무 얘는 대놓고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는 어차피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는 위아래 공통을 만족하는 x값, 공통을 만족하는 y값이니까 연립방정식에서는 이 y와 이 y가 같은 값일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y 자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얘랑 같잖아. 얘랑 같으니까 이것도 같겠죠.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y 자리 대신에 2x-를 대입하는데 딱히 앞에 뭐 배수나 상수가 없으니까 쟤만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베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동량 처리되니까 x를 넘기시고 숫자는 반대로 넘기시고 2x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5. 좌변은 5x, 우변은 음수가 되죠? 10입니다. 양변 5로 나누면 음을 양으로 나누면 음이 되고 10을 5로 나누면 2가 남겠죠. 그 x값 2를 구했으면 대입법일 때는 아까 x는 y는 하고 정리되는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은데 밑에보다는 위가 좀 더 깔끔하죠? 위에다가 y는 2 곱하기 x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입니다.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대입법 푸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가간법도 틀리진,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대입법이다. 가간법은 안 좋아. 이게 아니고, 모양이 대입법에 너무 잘 맞춰 있다 보니까 굳이 항을 이항해서 가간법 풀지 않고 대입법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고, 저는 대입법이 불편하고 저는 가간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항을 이항에 있어서 아까처럼 네, 가간법 푸시면 됩니다. 꼭 뭐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니은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바꾸고 기억에 대입했더니 결국은 대입법 쓰란 얘기예요. 저렇게 되었다. 이때 a, b, c 값을 계산해서 저 식에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시는데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원래 연립방정식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연립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로 바꾸고 기억에 대입했다란 말을 들어보니까 대입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식을 y꼴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은을 y꼴로 바꾸려니까 물론 여기 5x가 넘긴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y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되겠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죠. 야, 너만 플러스로 바뀌면 되니까 그냥 네가 일로 넘어가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마이너스가 놀래죠. 문자가 넘어오니까 왜 일로 넘어와? y로 정리하래. 그럼 내가 저로 가야 되겠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좌변은 원래 5x가 있었고 넘어간 9가 마이너스 9가 플러스 9가 되며 넘어간 y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로 바뀌겠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좌우를 바꾸어서 등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 같다나 오른쪽과 왼쪽 같다나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봤더니 문제선 얘가 이 꼴로 바뀌었다 라고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잖아요. 니은을 y로 정리하면 저런 꼴이 된다. 위아래 비교하시면 돼요. a는 5가 됐고 b는 9가 됐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걔를 기억에 대입해요. 걔가 누구예요? 얘를 기억식에다가 여기다가 누구 자리 대신에? 여기는 y 자리 대신에. 그럼 나머지는? 저기 OX를 Y를 저쪽으로 놓고 OX를 저쪽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OX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식을 y로 정리하는 거잖아. 양변을 y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누면 이게 y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항도 옮겨야 되고 y 앞에 있는 개수 다시 또 나눠줘야 되고 불편하니까 그냥 자리를 살짝 너무 y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y 앞에 부가 음수니까 그냥 네가 넘어가면 저절로 y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3 한 다음에 y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5x 플러스 9. 대입할 때는 가로를 쳐야 돼요. 여기는 8. 이런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분배. 2x 분배하면 플러스 15x 분배하면 3, 9, 27은 8. 이렇게. 동량 2x와 15x를 더하면 17x고 여기는 27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x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모양이 안 이뻐가지고 혹시나 계산을 잘못 봤나 했는데 이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x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 모양이라는 게 x하고 상수를 분리하라는 얘기니까 x가 남은 거 놔두고 상수를 넘기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7x가 됐고 얘는 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9가 돼요. 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cx는 마이너스 19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똑같죠? 이 c값은 여기는 17이 된다는 뜻이야. c는 17.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조심해라.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면 14. 결론은 문제가 14 빼기 17하라는 뜻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 쓰시면 됩니다. 별표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문제.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다음 연립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3,1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그 연립방정식 풀기에는 이게 좀 개수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간법, 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얘랑 똑같지도 않고 개수 맞추려는데 무슨 숫자인지 모르니까 못 맞추겠고 못 푸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해가 나왔네요. 해란 얘기는
이게 x값이고 얘가 y값임을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방정식에 해가 나오면 보통은 일단 대입을 해봐야 돼요. 풀 수 없으니까. 풀 수 있으면 다행인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는 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여기 y자리 대신에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3 대입해요. 잘 봐야 된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죠. y에 1 대입해요. 그럼 1 곱하기 b니까 플러스 b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식도 x에 마이너스 3 대입해요. 마이너스 3. 그럼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b. y자리에 1 대입합니다.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됐죠? 이제 xy는 사라지고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너무 문자를 xy 위주로 보지 마세요. 봐봐. x 플러스 y는 2. x 플러스 2y는 x 플러스 2y는 뭐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위에 자리를 빼죠? 그럼 지워지고 여기 y가 남고 여기는 1 남아요. 그럼 y에 1 집어넣어서 넘기면 x값도 1 나와요. 잘 봐. 잠깐 봐. 너무 여러분이 xy에 꽂혀가지고 지금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가벼운 것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식과 똑같은데 x자리에 a를 넣고 y자리에 b를 넣어봅시다. 그럼 이 식이 a 플러스 2b는 3이 되고 a 플러스 b는 2가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문자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풀이는 똑같지 않을까요? 위에 자리를 빼요. 그럼 a 지워지고 2b에서 b 빼면 b 남고 3에서 2 빼면 1 남고 b값 1 집어넣어서 넘기면 a값 1 남고 똑같잖아. 문자만 xy냐 ab냐 바뀌었지 xy에 대한 연립방식을 푸는 방식이나 ab에 대한 연립방식을 푸는 방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풀이법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어진 거는 xy에 대한 연립방식인데 해를 알아서 x값과 y값을 대입했더니 xy는 없어져 버리고 ab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ab에 대한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풀이법은. 다만 이 모양이 좀 안 이뻐. a 쓰고 b 쓰고 숫자 썼는데 얘는 순서는 바뀌어 있죠. b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모양상 a를 앞으로 당겨주는 게 좋아요. a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a, b 숫자 이런 모양으로. 아셨죠? 자, 남은 거는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가감법으로 풀 것인지 대입법 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네, 선생님은 친절하니까 2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감법. 사실 선생님은 이걸 풀 때 가감법, 대입법을 동시에 풀 필요는 없죠?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는 걸. 네. 가감법을 풀려면 x든 y든 개수를 맞춰야 돼요. a든 b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a를 맞추려면 밑에 3을 곱해야 돼요. b를 맞추려면 위에다 3 곱해야 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3 곱할 거니까. 그나마 위에 있는 9보다는 밑에 있는 숫자 5가 작기 때문에 밑에다 3을 곱하는 걸로 합시다. 상관없어요. 밑에다 3을 곱합니다.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 윗식은 그냥 쓰시고 건들지 않았으니까. 아래에 있는 식의 항에 모두 다 3을 곱한다. 3a 마이너스 9b 3, 5, 15 이렇게. 위의 자리를 더하면 됩니다. 왜? 같은 a인데 부가 다르니까. 그럼 더하면 얘네들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덧세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b가 돼요. 둘을 더하게 되면 24입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어요. 근데 이건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 거 이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나누시면 돼요. 없어지고 b가 남고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8분의 24, 3이 됩니다. 자, b값 나왔는데 b값 나왔을 때 a값 제일 구하기 쉬운 식은 아무래도 이 식이 좀 제일 쉬워 보이죠. 그나마
그럼 여기다가 b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a 계산 잘합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5.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4. 어려울 거 없어요. 계산만 잘하면 돼. 근데 계산은 잘 틀려. 이렇게 막 더하기 빼기 미세하게 뭔가 위아래 연립하면서 뭔가를 이상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할 때는 꽤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거나 헷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호도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항도 여러 개.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해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차라리 아예 어려운 걸 틀리면 에이 어차피 나는 아직 이걸 풀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 잘못해서 틀리면 너무 아깝고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려면 평소 연습할 때 너무 속도를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제 몰려서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오답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알긴 해. 근데 급하게 풀어야 되거든. 좀 이따 학원 가야 되니까. 보면 막 쭉 틀려요, 막. 물어보면 다 실수래.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조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좀 넉넉히 가져야 됩니다. 수학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넉넉히 시간이 있어야 급하지 않게 문제를 풀면 연습할 때 시간이 좀 넉넉히 급하지 않으면 저런 계산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오답이 줄어. 오답이 줄면 여러분 과제량이 주는 거예요. 오답 나오면 또 고쳐야 되잖아. 과제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답이 줄어지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도 풀었죠. 이번에는 대입법을 해봅시다. 대입법. 개수 맞추려니까 좀 짜증나. 좀 짜증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문자로 더 정리하라고 그래. A면 A, B면 B.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해. 그럼 뭘로 정리할까?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딱히 누가 더 나을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위에 있는 식을 B로 정리할게요. 한 문자로. 왜 B로 정리합니까? A 앞에 지금 개수가 붙었잖아요. 그럼 A로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3으로 전부 다 나눠야 되거든. 불편해지는 거죠. 나누기 시작한다 뜻 자체가. 그럼 B만 남기고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B로 식이 정리되겠죠. 그러면 9 플러스 3A 혹은 바꿔서 3A 플러스 9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그냥 놔두세요. A 마이너스 3B는 5.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 자리 대신에 3A 플러스 9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이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B만 항이 두 개가 들어가네? 가로쳐야 되구나. 그리고 5. 나머지 천천히 분배. A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27. 5. 계산 잘합시다. 1A 빼기 9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7이 넘어가면 플러스 27이 되죠? 그럼 27 더하기 5니까 32. 양변을 A를 구하려면 개수인 마이너스 8로 나눈다. 그럼 A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4. A값 마이너스 4를 구했죠? 근데 B값 구하려면 아까 정리한 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B는 3 곱하기 A가 음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9. B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값 마이너스 4, B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다시 나타나요. 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서로 같대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죠. 자, 잘 들어. 설명을 놓치면 이거 헷갈리는 문제니까. 여쭤봅시다. 얘는 A는 숫자야. 원래 숫자인데 이게 A라는 문자를 이렇게 막아놨을 뿐이지 원래는 숫자가 요 뒤에 A가 싹 돌아서면 여기 뒤에 숫자가 있어요. 그럼 X, Y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 해가 몇 개인가요? 무수히 많다. 이 얘기 물어보면 자꾸 다임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미지수 두 개짜리인 1차 반원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2였다고 쳐봐. 1이었다고 쳐봐. 두 수를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무수히 많아요. 1, 2, 0, 3, 마이너스 1, 자연수 정수되고, 소수도 괜찮아. 0.9, 1.1, 소수, 분수, 양수, 음수 따지다 보면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하는 게 수학적으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은 XY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정식 하나를 두 개 줘서 연립시키면 위와 아래를 만족한 해가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왜 A값 때문에 연립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X는 둘을 연립했더니 해가 나왔어. 근데 그 해가 예를 들어 X는 네모, Y는 세모였다고 칩시다. 근데 오른쪽에도 보니 또 다른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짝져졌죠. 위아래. 얘들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려고 해. 근데 B값 때문에 연립이 안 돼. 근데 얘가 어쨌든 해를 구했더니 왼쪽과 똑같은 해가 나온대요. 이 말이잖아요. 해가 서로 같을 때 왼쪽에서 구한 XY나 오른쪽 연립방정식 풀어서 나온 XY나 해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가 몇 개라고? 무수히 많다고. 아래를 만족하는 XY 해는 몇 개라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라고요? 무수히 많고 이 아래를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얘랑 얘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이거예요.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얘인데 이건 얘네들이 해가 같네. 그 얘기는 X값 네모, Y값 세모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 되고 X, Y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 Y는 2X-3과 이 식 4X-Y는 7 얘를 연립하면 해가 얼마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X 네모, Y 세모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잘 들어. 중요한 거니까. 각각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두 개를 풀면 둘 다 똑같은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네 개가 알고 보니 다 같은 해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같은 해를 가져요. 근데 이렇게 A나 B가 방정식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연립이 안 되잖아요. 저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위아래 덧셈 뺄셈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네 개 중에 꼭 보면 두 개가 멀쩡해요. 이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개 중에 두 개는 멀쩡한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문제를 못 푸니까. 네 개 중에 두 개가 멀쩡해요. 그럼 안 멀쩡한 것들끼리 어떻게든 연립하면 답이 안 나올 텐데 멀쩡한 것끼리 붙여놓고 연립하게 되면 여기서는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나온 답이 알고 보니 이 네 개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멀쩡한 두 개를 가지고 해를 구한 값을 안 멀쩡한 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는. 그런 원리. 여기 사람이 4명이 있어. 사람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2명은 이렇게 가면을 썼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인종차별 이런 건 아니고 얘가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황인종이야. 우리 아시아인인 것처럼 다 황인종이야. 근데 얘는 얼굴이 보여.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흑인종인지 보여. 얘는 안 보여. 가면 써서. 얘도 안 보여. 얘는 보여. 그럼 얘네 둘이를 붙여놓으면 공통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얼굴 보니까 얘네들이 황인종이네? 근데 지금 문제가 얘네 다 같은 인종이라는데? 그럼 얘도 황인종이겠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가면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 걸 붙여서 야 얘랑 얘랑 무슨 인종일까? 얘는 알겠지만 얘는 모르잖아요. 야 얘랑 얘랑 무슨 인종이야? 모르겠어요. 공통점이 없어서. 얘네들이 무슨 인종이야?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무슨 인종이야? 황인종이네. 그래?
그럼 얘네를 가지고 황인종이 알았으면 얘네도 황인종이겠지.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막 붙여놓고 풀지 말고 4개를 쫙 보세요. 본 다음에 너 괜찮네. 너 괜찮네. 괜찮은 2개를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괜찮은 2개를 따로 끌고 와서 걔네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연립반씩 푸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연립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해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근데 그 해는 나머지도 다 가지고 있는 해니까 그 나온 해를 나머지 4개에다 대입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연립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 모양 자체만 봐서는 대입법이 괜찮지 않을까요? Y는 하고 Y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Y는 그럼 여기는 이 Y 자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4X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Y만 이걸 대입하는데 뭐가 빠졌죠? 그렇죠. 괄호 빠졌어요. 괄호 쳐야 됩니다. 7 4X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했을 때는 안에 있는 항을 빼낼 때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7 4X 빼기 2X 2X 3 넘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4가 남네요. 그럼 X는 2 X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식. 그럼 2 곱하기 2 빼기 3 1 나오네요. Y값 1 알았어요. 저 넷의 공통점. 저 넷이 가지는 공통적인 XY는 얘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연립반대식 해를 구하라면 이게 답인데 AB 값도 같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야, 니네 정치 알았어. 너 꼼짝 마. 너 대입해 줄게. X 자리 대신에 2, Y 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 곱하기 1이니까 A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A 값이에요. 또 여기다가 X에 2, Y에 1, X에 2 대입하면 B 곱하기 2, 2B, Y에 1, 3 넘어가요. 2B는 2. 네, 2로 나누면 B 값은 1. 이렇게 A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한 문제 네, 점수 따신 거예요. 아까 10번 문제, 11번 문제 이렇게 2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안 나올 수는요? 둘 다 안 나올 일은 없어요. 워낙 시험에 잘 나온 유형 2개이기 때문에 2개 중에 어쨌든 하나는 나올 테니까 이 10번, 11번 잘 해두시면 최소 5점짜리 하나는 최소 5점, 많이 가면 10점 따신 겁니다. 기분 좋잖아. 내 점수가 5점, 최대 10점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거니까 연습을 이 2문제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 물론 오늘 질문했던 나머지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워낙 얘네들이 유명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힘주어서 강조해드린 겁니다.